하지만 곧 우리는 더욱 놀라운 증거를 새로 손에 넣었습니다. 염탐꾼 같은 녀석들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버지 방에 가보니 창문은 열려 있고 벽장과 상자를 뒤진 흔적도 있는데다 아버지의 가슴에는 필기체로 4개의 서명이라고 쓴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 4개의 서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 방에 몰래 들어온 게 누구였는지는 끝내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방안을 살펴봤는데 아버지의 물건을 샅샅이 뒤진 흔적은 있어도 실제로 없어진 물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형은 생전에 아버지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것이 이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달았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만큼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숄토는 여기까지 말하더니 잠시 이야기를 끊고 물담배에 다시 불을 붙여 피우면서 한동안 생각에 빠져들었다. 우리 셋은 모두 이 이상한 이야기를 넋놓고 듣고 있었다. 모스턴 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을 간단하게 듣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한순간 그녀가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내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베니스풍 주전자에 담긴 물을 컵에 따라 모스턴 양에게 주자 그녀는 그 물을 마시고 곧 기운을 차렸다. 셜록 홈즈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표정으로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앉아 가늘게 뜬 눈을 반짝였다. 그를 보니 인생이 따분하다며 푸념을 늘어놓던 오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지혜를 짜내야 할 문제가 적어도 하나는 생긴 셈이었다. 세디어스 숄토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이야기에 빠져있던 우리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너무 커서 멋이라고는 없는 파이프를 뻑뻑 빨아대며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형과 저는 아버지에게서 보물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몇 주, 아니 몇 달 동안 보물의 위치도 모르면서 정원을 온통 파헤쳐봤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물을 숨긴 장소를 말하려 하던 순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꺼내온 진주 목걸이를 보건대 어디에 감춰졌는지 모를 그 보물들도 분명히 굉장할 겁니다. 그 목걸이 때문에 바솔로뮤 형과 저는 말다툼을 했죠. 매우 값비싼 진주가 틀림없었기 때문에 형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은 아버지를 닮아 욕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형도 이 목걸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금방 소문이 퍼져서 귀찮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로서는 모스턴 양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숙녀께서 최소한 궁핍함을 면할 수 있도록 목걸이에서 진주를 떼어내 하나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내면 괜한 말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형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스턴 양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자 사내가 손을 저었다. 우리는 당신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솔로뮤 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우리에게 돈은 충분합니다. 저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젊은 여성을 그런 식으로 괴롭혔다니 기분도 좋지 않았고요. 프랑스인들이 나쁜 취향은 죄의 근본이라고들 하는데 그 말은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말일 테죠.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의견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든 인도인 하인 키트 머트가와 윌리엄스를 데리고 폰티체리 저택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매우 큰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네, 보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스턴 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노후도로 가서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바솔로뮤 형에게는 어젯밤에 제 생각을 설명해 뒀으니 우리를 반겨주지는 않아도 기다리고는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마친 세디어스 솔토는 화려한 의자에 앉은 채 얼굴을 꿈틀거렸다. 우리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의문투성이었던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했다. 홈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숄토 씨, 모든 일을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진실을 밝혀내서 조금은 빛을 비출 수 있을 것 같군요. 하지만 지금은 방금 전에 모스턴 양이 말했듯이 밤이 꽤 깊었으니 얼른 출발해서 일을 마무리 짓는 편이 나을 겁니다. 숄토는 물담배 파이프의 관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감았다. 그러더니 커튼 뒤에서 아주 길고 화려한 외투를 꺼냈다. 목깃과 소매뿌리에 아스트라한 모피를 대고 가슴을 끈으로 장식한 외투였다. 한시가 급한데도 단추를 전부 채우고 귀덮개가 달린 토끼 가죽 모자까지 눌렀었다. 이제 그의 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꿈틀꿈틀 움직이는 여인 얼굴뿐이었다. 몸이 약해서 언제나 병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는 앞장서서 복도를 걸어가며 변명하듯 말했다. 밖으로 나오니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리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는지 마부는 행선지도 듣지 않고 곧장 말에 채찍질을 해서 마차를 움직였다. 세디어스 솔토는 마차가 덜컹대는 시끄러운 소리에도 지지 않을 만큼 커다란 목소리로 끊임없이 말을 해댔다. 바솔로뮤 형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형이 어떻게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형은 보물이 반드시 집 안에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숨겨진 공간은 없는지 알아내려고 모든 곳의 깊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봤죠. 1미터라도 틈이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제일 먼저 건물의 높이가 22미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각 층에 있는 방들의 높이, 그리고 바닥과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측정한 층과 층 사이의 두께를 더해도 총 합이 21미터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값 사이에 생긴 1미터의 차이, 이건 건물 꼭대기에 그만큼 공간이 있다는 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제일 위층에 있는 방의 평고대와 회반죽으로 지은 천장에 구멍을 뚫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천장 위에는 조그만 다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밀봉돼 있어서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던 거죠. 다락방 가운데에 들보 2개가 있었는데 그 위에 보물 상자가 올려 있었습니다. 형이 구멍을 통해서 상자를 꺼냈고 지금은 방에 놓아뒀습니다. 형이 말하길 보물의 가치는 적어도 50만 파운드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금액을 듣고 눈을 둥그렇게 뜬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그녀의 권리를 확보해주기만 한다면 모스턴 양은 가난한 가정교사에서 단번에 영국 최고의 부자의 신분으로 뛰어오를 것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야 한다. 좀 부끄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이기적인 나는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나는 우물쭈물 축하의 말을 몇 마디 건네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내리깐 채 앉아 있었다. 숄터가 짓거리는 이야기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숄터는 의심할 여지 없는 만성 건강염려증 환자였다. 그는 여러 가지 병들의 징후에 대해서 끝도 없이 이야기해댔다. 그리고 몇 개는 가죽 케이스에 담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엉터리 만병통치약들의 이름을 줄줄이 대면서 내게 그 성분과 효과를 알려달라고 졸랐다. 나는 계속해서 꿈꾸는 듯한 멍한 기분에 잠겨 있었으므로 그가 그날 밤에 한 내 대답은 전부 잊기를 바랄 따름이다. 내가 피마자 기름을 2방울 이상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고 진정제로는 중추신경 흥분제인 스크리트닌을 많이 먹도록 권했다며 홈즈는 아직도 나를 놀려댄다. 어쨌든 마차가 크게 한번 흔들리더니 멈춰섰다.
마부가 자리에서 뛰어내려 문을 열어주었을 때 나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스턴 양, 여기가 폰디체리 저택입니다. 세디어스 숄토가 손을 내밀어 그녀가 내리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다.